안녕하세요. 드디어 찍네요. 노트북으로 녹화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이크 문제가 안 좋아서 태블릿을 결국 하게 됐어요. 드디어 찍어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찍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사를 볼까요? 자, 일단 한국사인데 일단 첫 번째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한국사 구성 목차 4가지 정도 해봤는데 1. 역사에 대해서 2.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세 번째, 고조선. 네 번째, 고조선 이후 나라들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은 역사관, 사료,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보이죠? 역사관을 볼 거예요. 크게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아무리 봐도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기록가의 역사가의 주관적 상대주의적인 느낌이에요. 뭔 소리야? 다시 한번,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의 특징을 띠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역사가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사료를 비판 볼까요?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은 정말 신뢰성이 있는가? 외적 비판은 권위가 있는가?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아볼게요. 보편성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특수성은 거기에만 있는 것. 보편성은 유교,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데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특수성은 3가지. 의병, 승병, 둘의 개. 의병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의 특유한 충효 사상 때문에, 승병은 이게 불교가 우리나라가 참 특이해요. 원래 살생하지 말라 돼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현세를 극복하자는 느낌으로 해서 싸워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여서 조직인 두레나 개가 만들어져요. 누가 개주가 돈 들고 튀었다 할 때 그 개예요. 자, 두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예요. 주로 어떤 의식주를 생각하면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전에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할 건데, 이때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경제가 우리가 왜 돈을 버나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구석기를 봅시다. 구석기 때 먹을 거는 채식 경제예요. 사냥하고 열매 따먹었구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채식 경제니까 이동해야 됐겠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똑같이 평등해요. 그렇게 좋은 평등은 아니에요, 이건. 자, 그때 뭘 입을까? 사냥했죠? 가죽 입죠? 열매 따먹죠? 나무 있죠? 나뭇가지로 옷 해 입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까? 이동하다 보니까 딱 적당한 동굴 가서 살자. 또 막집을 지어서 살고요. 도구로는 뭐 흔히 알다시피 뗀석기. 뗀석기도 종류가 많아요.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간소화됩니다. 첫 번째 그냥 찍어요. 찍는 용이고 주먹도끼가 있고요. 중기 때는 이거 좀 긁어요, 뗀석기를. 그래서 긁게라 밀기가 나오고요. 후기 때는 이제 형태가 같게 해서 다용도로 쓰자 돌날격지가 나와요. 유적지는 참 많은데 대표적인 거 3개만 알아보고 갈게요. 연천 전곡리라고 있어요. 왜 중요합니까?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왔거든요.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서양인들이 이거는 서양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한반도도 나오네요. 한반도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 다음은 공주 석장리. 1960년대 남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후기에 보면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해서 김흥수 씨라는 분이 아이의 해골을 찾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때
장례식 풍습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때의 사상 예술은 그림 조각이 있으니까 그림이 있었구나. 주술하는 흔적도 있었구나. 신석기로 가죠. 뭘 먹고 살까요? 생산경제, 농경, 그리고 기존 채식경제입니다. 생산경제라는 건 가축 같은 거구나. 농경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었구나. 여전히 사냥도 했구나. 농경의 근거는 탄화조설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쌀입니까? 아니에요. 곡물이에요. 주로 조, 수수, 피 같은 걸 말해요. 이 당시 사회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을 이뤄서 살거나 시족을 이뤄서 살아요. 근데 여전히 먹을 건 부족해서 여전히 평등사회라는 겁니다. 이 당시 뭘 입었냐? 원시적 수공업을 했는데 옷 같은 걸 지어 입고 그물 같은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락바퀴로 실을 만들고 뼈바늘로 옷을 바늘을 해서 입었다는 거죠. 사는 곳은 강가랑 바닷가입니다. 강가는 농사짓기 딱 좋은데 그럼 바닷가는 왜요? 근거가 있어요. 부산 동삼동이라는 데에 조개 껍질 무덤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근처에 살았구나 실제로. 또 어디 살았을까요? 움집에 살았어요. 움집은 집인데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반지하고요. 화덕의 중앙에 있고요. 원형이 있어요. 난방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하는 지열의 영향을 받아서 좀 겨울에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같이 난방. 이때 도구는 간석기인데요. 돌삽, 갈아서 삽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괭이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낫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갈도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갈아서 칼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에는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빗살 무늬가 있어요. 그냥 이름 민무늬는 그냥 무늬가 없어요. 덧무늬는 무늬를 더했어요. 눌러찍기는 눌러 찍어서 무늬를 만든 거예요. 빗살 무늬는 흔히 하는 그 빗살 무늬 있죠? 자, 유적지를 알아볼까요? 서울 암사동이 대표적인데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고 부산 동삼동인데 조개무덤 아까 봤었던 이때 사상과 예술을 보면 애니미즘은 무생물을 숭배했고 토테미즘은 짐승을 숭배했고 샤머니즘은 주술인데 이것은 조개 껍데기 가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애니미즘의 애니가 애니메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활기를 불어넣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생물을 실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청동기입니다. BC 2000년경부터인데요. 이때 특징은 북방계에서 한반도로 좀 사람들이 왔다는 건데 그 증거로 북방계의 사람들이 썼던 덧띠 새긴 무늬 토기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때 먹을 것은 벼농사예요. 어떻게 합니까? 타나미가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사는 곳은 배산임수 딱 좋죠. 목책이 있어요. 방어를 위해 쓴 건데 이것부터 전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사는 곳은 움집이 있었는데 신석기랑은 약간 다르죠. 지상에서 살았고 직사각형 모양이고 독립공간 방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화덕은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도구는 청동기랑 간석기예요. 청동기는 그때 좀 귀했어요. 그리고 물러요. 그래서 농사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대표적으로 거친 무늬 거울, 비파양 동검이 있어요. 간석기로는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곡식을 수확할 때, 그리고 간돌검은 싸울 때. 토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 토기.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고 미송리식 토기는 그냥 미송리에서 나온 토기여서 미송리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붉은 간 토기는 붉겠죠? 외울 때 민송아 얼굴아 붉구나. 일단 사회적인 모습을 봅시다. 농사를 짓다 보니 잉여 생산물이 나왔는데 잉여 생산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쉽게 말해서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분화돼요. 이때 지배층이 군장이 됐는데 군장은 자기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복 전쟁을 일으키죠. 이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귀했고 가부장적 사회가 됐다는 게 견해입니다.
아, 그리고 또 군장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은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나뉩니다. 북방형은 탁자형, 남방형은 바둑판형.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봐봐요. 북방형은 진짜 탁자같이 생겼죠. 바둑판형은 진짜 바둑판처럼 생겼죠. 이게 진짜예요. 참고로 이런 고인돌들은 주로 여기 있는 강화 부근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강화 부근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의주 위송리는 아까 미송리식 토기에서 봤었던 것처럼 위송리식 토기가 나온 곳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철기. 철기 때는 철기와 청동기가 동시에 쓰였어요. 철기는 무기나 농기구에 쓰였어요. 아, 전쟁도 있었고 농사짓기 딱 좋았겠다. 그 다음에 청동기는 세형 동검이나 잔문이고 여전히 귀했기 때문에 지배층의 어떤 전유물이에요. 이때는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화폐로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 있었고 붓도 나왔는데 다 중국에서 사용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창원 다포리에서 붓만 나온 건지 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붓은 창원 다포리라는 곳에서 나왔대요. 이때 사회 풍습은 돌무덤이나 널무덤이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른다. 고조선합니다. 고조선 단군신화가 기억나죠? 단군신화는 처음으로는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어요. 현존하는 책 중에선. 네, 그 단군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민사산, 천손사상, 홍익인간, 널리 이렇게 하라. 환웅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죠. 토테미즘, 곰, 호랑이,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그리고 환웅과 곰의 결혼을 통해서 조계혼이 있었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란 건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재정일치가 있었구나. 또 계급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농경은 그 마늘이랑 쑥 나오잖아요. 그거겠죠. 세력 범위를 볼까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고인돌이 분포된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유령주의라는 겁니다. 요령이 어디입니까? 랴오허강 근처예요. 자, 변천 과정을 알아봅시다. 단군조선이 있어요. 이때 중국에 연나라와 대립했는데 연이 침입해 와서 한반도 쪽으로 중심지를 이동합니다. 이때 단군조선에서 알려진 왕은 부왕과 준왕인데 이때 벼슬은 상, 대부, 장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투항을 하여 준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때 위만이라는 사람은 철기 기술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때 철기가 많이 고조선이 발달돼요. 그러다 한과의 대립이 있는데 일단 계기로 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해서 자세히 잘 보시면 여기에 주황색 나라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 한나라한테 무역을 했거든요. 근데 고조선이 중간에 빼어간 거예요. 한나라는 좀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다가 얘라는 지방에 남녀라는 사람이 한으로 백성들과 통화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의 서파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는데 근데 고조선이 이겨요. 근데 고조선 내부의 반란으로 왕검성이 함락되고 여기 있는 우거왕 성기 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설치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낙랑군이라는 게 설치돼요. 또 다른 군도 있어요. 사가 4개거든요. 고조선 근거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관자, 우리나라는 삼국유사, 여러 가지.
팔조법은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 책. 일부만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살인하면 사형인데 노동력과 생명을 중시했구나. 두 번째, 다치게 했으면 곡물로 배상해야 한다. 농사가 있었구나. 사유재산도 있었구나. 세 번째는 절도를 하면 노비가 되는데 풀려나고 싶으면 50만 원을 배상해. 노비가 있었으니까 신분제가 있었구나. 또 50만 전이 있었으니까 화폐도 있었구나. 사유재산도 있었구나. 자, 고조선이 멸망했으니 그 이후에 국가들이 또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출처를 봅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그 삼국지요? 예, 맞아요. 위나라 쪽에 동의전. 동의가 뭡니까? 이름 예쁘네요. 동쪽에 오랑캐란 뜻이에요. 군장국가와 연맹국가의 형태들로 돼 있어요. 연맹국가는 쉽게 말해서 군장국가들이 연맹한 거예요. 자, 부여 봅시다. 부여는 정치적으로 5연맹왕국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런. 왕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렇게 5세력이 뭉친 거죠. 그중 이 4세력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관리하는 지역이 사출도예요. 관리는, 그러니까 벼슬은 대사자, 사자. 빅 라이언. 죄송해요. 딱 경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평야지방입니다.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고 살았네요. 네,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영고라는 12월이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때 수렵사의 전통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흰옷을 자주 입었대요. 그리고 순장이 있었고 일책시비법도 있었고 형사취소제가 있었대요. 순장은 왕이 죽으면 노비들까지 같이 산채로 묻는 거고 1차 12법은 절도하면 12배로 보상해라. 형사취소제는 형이 죽었다. 그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한다. 서대금법이 있어요. 살인하면 사형, 간음하면 사형, 투기하면 사형, 절도하면 12배로. 고구려는 부여 유민 세력들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가 부여 아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부여랑 똑같아요. 5연맹 왕국입니다. 왕에다가 대가, 상가, 대가라는 상가 고추가라는 귀족 세력 내부 맞을 거예요. 딱 벼슬에는 사자, 라이어, 부여에서 온 걸 알 수 있겠죠. 조의, 선인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 회의는 제가 회의가 있었다. 경제를 봅시다. 경제에는 산악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어떡합니까? 뺏어와야 돼요. 약탈합니다. 어디다 보관할까요? 부경이란 창고에 보관해요.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있었을까요? 동맹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10월에 있었는데 또 국동대열이라는 의식도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부여의 모습을 좀 닮은 게 보이시죠? 일책시비법, 형사취수제. 근데 그리고 또 서옥제가 있어요. 서옥제가 뭐예요? 서옥이라는 거 좀 자그마한 집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남자가 어릴 때 여자 집에 들어가 살아요. 쬐끄만 서옥이라는 걸 짓고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 컸을 때 Bye bye, your daughter is not your daughter. 죄송. 그 다음에 고구려 아래에 옥저가 있고 옥저 아래에 동해가 있어요. 정치적인 모습은 군장국가예요.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렸죠. 군장 직책이 이거예요. 경제는 옥전에 해산물을 잡고 살았고 동해는 방직기술, 명주나 삼배 같은 거를 만들었고 단궁, 과하마, 이거 말종류예요. 반어피는 물개예요. 다 고구려로 수출했다. 어떤 사회 모습이 있었나요? 옥저는 가족 공동묘입니다. 골장 재고요. 빈면의리제인데 매매혼을 했어요. 그냥 어릴 때 어린 여자애를 돈 주고 Your daughter is not your daughter 이러는 거죠. 동해는 무천이라고 해서 10월에 하는 의식이 있었고
족외혼,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고 책화, 어떤 경계선 같은 게 있었는데 참고로 이걸 넘어서면은 배상해줘야 됐다. 철령 무덤과 여형 무덤인데 이거는 한자로 한번 쳐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만. 사만은 현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 있는 쪽이에요. 정치적인 모습으로는 군장국가예요. 신지 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렸는데 사만이란 게 사실 여러 나라들의 모임들이거든요. 그냥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사만이라 한 건데 그 중에서 목지국 왕이 제일 셌어요. 목지왕이 제일 셌다. 짱짱. 근데 소도 상군 제사장이라는 게 있어서 재정이 분리됐구나. 여기는 삼남 지방은 벼슬이 정말 잘 되죠. 평야가 있다 보니까 농업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수지나 두레 맨 처음에 봤었던 공동체 조직 그거예요. 자, 변환이 어딥니까? 가야 지방이에요. 가야는 나중에 보면 철 기술이 발달된 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사회적인 모습은 수린날 5월에 이런 의식이 있었고 계절제라는 10월에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수린날이 뭐예요? 지금의 단어예요. 이게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편두, 머리를 평평하게, 문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일본한테 배웠어요. 사만 사람들 일본이랑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짧았지만 하면서 저도 재밌네요. 이상입니다.